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볍게 시작하는 시언어 라이트 C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챕터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럼 우리 함께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 먼저 조건문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 텐데요. 우선 조건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조건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를 고르라면은 이 조건, 앞부분에 이렇게 붙는 조건을 고를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조건문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특정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즉슨 조건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달라지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조건문은 프로그램의 흐름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는 코드 중 하나입니다. 앞서 조건문에서는 이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달라지게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조건문이 있을 조건 중 하나는 이 조건이란 게 반드시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 조건도 아무 조건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 애매모호한 조건은 안 됩니다. 애매모호한 조건이라 하면은 만약 내가 잘생겼는가처럼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할 수 없는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에서 이 조건을 쓸 때는 항상 A는 B보다 크다와 같이 참 거짓으로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조건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코드를 입력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처럼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 소스 파일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앞서 여러 번 다루었으므로 시간 관계상 앞으로 만들어질 영상에서는 바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볼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의 기본형을 따라 주어야 하겠죠. 지난번에 배웠던 프로그램의 기본형을 이렇게 똑같이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20페이지에 보면은 조건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if만을 사용한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코드를 보면은 if 조건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실행하는 문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조건은 반드시 괄호 안에 써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if문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건은 반드시 괄호 안에 써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중괄호를 써야 하는데요. 중괄호를 쓰기 때문에 역시 마침표에 해당하는 이 세미콜론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건문이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은 if 조건하고 다시 중괄호 실행하는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의 문법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 중 하나인데 아마 의미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의미를 알아보면은 우선 if하고 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이 될 경우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실행하려는 코드를 실행하는 구조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만약 이 조건이 참이 나면은 실행하려는 문장을 실행해라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문을 사용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이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A라는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A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을 살펴보자면은 if
a가 10보다 작다면은 hello라는 것을 출력하는 코드인데요. 과연 이 코드가 잘 실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은 hello가 출력되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하게도 a가 바로 10보다 작다는 조건이 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a를 10보다 작은 다른 값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8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주면은 이렇게 hello라는 문자가 다시 뜨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엔 a가 10보다 크다면 어떨까요? a를 1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건이 거짓이니까 이 안에 있는 코드는 실행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보다시피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만약에 if문을 사용할 때 조건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참이면은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되 만약 이 부분이 거짓이라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중괄호 안에 여러분이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를 쓸 때는 항상 앞에 탭키를 눌러서 공백을 맞춰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 역시 공백을 맞춰주기는 하는데 가끔 공백이 자동으로 맞춰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이렇게 공백을 삽입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if문에 있는 이 조건을 나타내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if문에 있는 조건을 나타내는 방법은 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대표적인 6가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이와 똑같은 것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는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조건이고 아마 다섯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는 여러분이 처음 봤던 조건일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 부등호가 성립하면은 참,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은 a가 b보다 크다면 참, 두 번째는 b가 a보다 크다면 참, 세 번째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면 참, 네 번째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면 참,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어떨까요? 우선 다섯 번째는 a와 b가 같다면은 참을 나타내고요. a와 b가 다르다면은 거짓을 나타냅니다. 그와 반대로 이 여섯 번째 줄은 a와 b가 다르다면은 참을, a와 b가 만약 같다면은 거짓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조건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알아보았고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조건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if를 사용한 조건문은 이 조건이 만약 참이 나면은 이 밑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는데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이 조건문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일 때도 어떤 코드를 실행하고 싶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정답은 else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살펴볼까요? 우선 이 코드를 해석해보면은 앞부분은 똑같이 만약 a가 10보다 작다면은 hello를 출력하는데요. 이 else문의 역할은 그렇지 않다면은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수행합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a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면이겠죠? 즉,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은 이렇게 굿바이라는 것을 출력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보면은 a값이 12이므로 이 else문 안에 있는 굿바이라는 것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될 텐데요. 이렇게 실제로 실행해보면은 굿바이라고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if문과 그리고 else문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 이 if문의 소괄호 안에 있는 조건이 참이라면은 이 if문의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작업을 수행하고 만약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은 이 else문의 중괄호 안에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바로 if문과 else문은 반드시 두 개가 동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보다시피 if문은 혼자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else문은 혼자 사용될 수 없고 반드시 if문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나의 조건문에서는 else를 2번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 이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f도 하나의 조건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만약에 if를 여기다 다시 쓰게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의 조건문이 아닌 새로운 조건문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항상 경우가 이렇게 참인가 거짓인가에 따라서 두 가지만 나누어지는 경우는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추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조건을 추가할 때는 arseif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arseif라는 명령어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rseif의 조건문에서의 위치는 if와 arse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arseif의 위치가 if와 arse 사이라고 해서 이 arse문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arseif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arse문이 없어도 이렇게 arseif는 if만 있다면은 하나의 조건문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if와 arse와는 달리 arseif는 굉장히 많은 개수가 한 번에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건을 한 개뿐만이 아니라 2개, 3개, 4개, 그리고 100개까지 추가해도 오류는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arseif가 프로그램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우선 이 arseif문이 없다고 해보면 여기서 if문에 있는 조건을 판단을 한 다음에 참이 나면은 이렇게 괄호 중 if 뒤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렇게 바로 arse문에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이 arseif의 역할은 이 중간에서 조건을 한 번 더 따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if문의 조건을 따졌을 때 만약 참이 나면은 이 if문에 있는 작업을 수행하고 끝내되, 만약 이 if문에 있는 조건이 거짓이라면은 arseif문에 있는 조건을 한 번 더 따져서 이렇게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arseif문이 있을 때 이 arse의 역할은 이 if문과 arseif문을 통틀어 아무것도 만족하는 조건이 없을 때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작업을 수행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if가 있고 arseif하고 else는 굳이 필요 없이 그냥 if만 여러 개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if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과 이렇게 arseif 그리고 else를 활용하는 것에는 사실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rseif와 그리고 if, else를 활용한 조건문과 그냥 if만 여러 개 붙인 조건문에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arseif와 if, else를 활용한 조건문은 이것이 하나의 조건문이고, if만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인 것은 여러 개의 조건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조건문의 특징은 이렇게 작업이 각각 조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작업 중 반드시 하나만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즉, 2개 이상의 작업이 동시에 수행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if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을 때는 작업이 동시에 수행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if에 있는 조건도 만족시키고 여기 있는 조건도 만족시키고 또한 여기 있는 조건도 만족시킨다면 작업은 이렇게 3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if와 elseif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렇게 if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의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if와 elseif, else를 활용하는 것과 이렇게 if를 여러 개 단순히 이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if와 elseif, else를 모두 활용하는 것에는 이렇게 단순히 if를 여러 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은데요. 우선 이 경우에는 대부분 조건을 빠짐없이 셀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else를 사용하면은 작업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조건의 중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작업 중에서 하나의 작업만 수행하고 싶은데 이렇게 if문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 조건이 모두 겹치지 않게
잘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 조건이 3개, 4개, 5개씩 연달아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조건을 맞추다가 시간이 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if, else를 사용하면은 조건이 조금 틀어지더라도 반드시 하나의 작업만 수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건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건문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다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교재 26페이지에, 아니 25페이지죠. 25페이지에 있는 조건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화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의 조건인데 조건이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건은 이렇게 있는 접속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특수 기호 때문에 하나의 조건으로 취급되는데요. 이렇게 무슨 모양이라 할까요? 어떤 이름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기호가 있으면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만 이 조건이 참여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거는 L이나 한글의 E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파이프 문자인데요. 키보드에 보시면은 그 한국의 원표시 또는 역슬래시가 있는데 쉬프트를 누르고 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조건을 나열하고 이 조건이 만약에 모두 거짓이 아니라면은 이 작업을 수행하는 건데요. 즉, 이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참이기만 하면은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조건을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가 동시에 나열되어 있으면은 뭐가 뭔지 어떻게 구별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이 조건과 조건 사이에는 반드시 이 기호를 넣어줘서 구별하는 겁니다. 이제 조건문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서 조건문이 과연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 26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예제로 쓸 건데요. 아마 이 코드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명령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코드는 사실 조금 여러분의 예제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한 코드니 어떤 뜻인지 몰라도 일단 똑같이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전에 교재에 있는 코드를 저처럼 이렇게 똑같이 따라서 프로그래밍을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이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은 처음 본 부분일 텐데요. 우선 이 부분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A의 값을 현재 시간의 시각, 즉 지금이 몇 시인지의 값을 정수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10시라면은 이 A의 값을 10, 8시라면은 A의 값을 8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에 관련된 예제를 다룰 때 직접 시간을 이렇게 입력하고 또 실행할 때마다 수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재미가 없고 현실성이 떨어지니 이렇게 현재 시간을 받아오는 코드를 조금 어렵지만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이제 천천히 살펴볼까요? 우선 이 include time.h하고 여기까지는 그냥 a라는 변수를 현재 시간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아무래도 조건문이 나오는 이 후반부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만약 a가 12보다 작고 그리고 a가 5보다 크다면은 굿모닝이라는 인사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조건은 과연 뭘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이 조건은 현재 시각이 5시에서 12시 사이라면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라면은 else if 문으로 넘어가서 a가 18보다 a가 18보다 작고 그리고 a가 12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good afternoon이라는 인사를 출력하는 건데요. 만약에 현재 시각이 12시에서 18시, 즉 오후 6시 사이라면은 이런 good afternoon을 인사하도록 만든 조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 값이 12에서 5도 아니고 또한 12에서 18도 아니라면은 good evening, 즉 저녁 시간대이므로 저녁 인사를 출력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인사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제를 풀어보니까 어떤가요? 여러분 조건문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었나요?
오늘의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이 조건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코드에서 여기 조건문 부분을 바꾸도록 출제를 했는데요. 이 또한 연습 문제 풀이는 없고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니 여러분 한번 혼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은 댓글이나 아니면 Q&A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 풀이 영상을 보기보다는 먼저 혼자 고민을 해보시고 구글링도 해보신 다음에 저한테 도움을 청해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보자마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